토익 RC의 예술, 아트토익 박지한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잠깐만 할게요. 저는 강남 영단계 어학원에서 RC 강사를 하고 있어요. 자, 이번에 제가 넥서스와 함께 파트별 실전 문제 이 책을 같이 쓰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책을 쓰면서 여러분께 좀 더 이 책의 노하우 같은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무료 동영상 강의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동영상으로 만나게 뵙게 된 걸 대단히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어, 이 책은요, 여러 개의 챕터, 이제 여러 개의 그 액츄얼 테스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그 중에 제가 여러분과 같이 좀 풀어보고 같이 핵심을 좀 짚고 싶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된 7개의 강의가 여러분께 순차적으로 이제 제공이 될 텐데, 자, 오늘 먼저 이 영상을 통해서는 액츄얼 테스트 첫 번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모든 지금 그 해차의 문제들을 모든 문제들을 미리 풀고 본 동영상을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내용을 설명을 할 거거든요. 근데 안 풀어보고 보게 되면 스포일러를 당하게 되겠죠. 그래서 미리 풀어보시고 이 강의를 여러분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이 문제를 전부 다 풀어드리는 게 아니고 이제 최신 경향이나 핵심 포인트 위주로 잡아주는 강의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단문 독해가 좀 약하신 분들은 조금 제가 해석을 일일이 해드리지 않기 때문에 약간 부족하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이미 해설지를 통해서 이제 상세하게 해석을 해놓거나 해설지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것을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충분히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출발을 해 볼까요? 자, 먼저 155번부터 156번. 자, 액츄얼 테스트 첫 번째 155번부터 156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보시는 바와 같이 노티스가 나와 있는데 이 노티스 뭐 읽어 보셨겠지만 어떤 내용이었었나요? 예, 교통통제 공지가 되겠죠. 자, 교통통제 공지는 토익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주제가 됩니다. 자, 이러한 주제가 나왔을 때에 주로 어떤 스타일의 문제가 잘 나오느냐? 혹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교통이 통제되면 통제되는 장소가 어디냐? 자, 그리고 통제 기간이 있으면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그리고 통제되는 장소가 있으니까 그에 대한 뭐 대안이라든지 대책이라든지 어떻게 거기가 막혔으니까 딴 데로 돌아가라든지 하는 얘기가 있어야 되겠죠. 주로 우회로 같은 얘기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잘 낸다라는 점을 유의하시고 풀어야 돼요. 이게 제가 지금 이렇게 강의를 해드리고 있지만 외우는 게 아니고요. 너무나 당연한 정보들이에요. 우리가 이런 종류의 글을 볼 때 응당 기대가 되는 정보고 이걸 가지고 결국 문제를 내요. 자, 토익은 외계에서 온 그런 시험이 아닙니다. 나올 내용을 가지고 결국 내기 때문에 핵심을 갖다가 잘 파악하는 방식으로 글을 읽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한 측면에서 156번 문제를 한번 제가 가지고 여러분과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156번 문제는 내용이 뭐였었나요? 그렇죠? 어디를 지금 통제를 하는가를 물어보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통제 장소 나올 거라 그랬죠? 자, 그래서 밑에 선택지들이 주어져 있는데 A, B, C, D 선택지는 지금 본문에 주어져 있죠. 예, A, B, C, D 선택지에 있는 내용이 특히 고유명사 같은 경우라면 지명 같은 경우라면 본문에 없을 리가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그 내용들을 찾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일단 A나 D 같은 경우에는 답이 되기 좀 힘들겠죠. 여러분도 아마 동의하실 겁니다. 자, 우리 글의 초반부를 보시면 프리츠 파크라고 나오는데, 자, 여기는 지금 행사를 할 곳이죠. 자, 그 근처에서 지금 퍼레이드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글 어디를 봐도 프리츠 파크가 통제되는 곳으로는 묘사가 되고 있지 않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공원을 통제한다고 보셔서는 곤란하겠죠. 자, 그 다음, 마르코니 스트리트라는 여기도 이제 답으로 고르시면 곤란합니다. 이유는 그 위에 alternative route라고 되어 있는데 alternative route라는 말, 자, 무슨 뜻이죠? 우회로란 말이고요. 우회로라는 의미로 쓸 수 있는 또 다른 단어들이 있어요. 디투어라든지 바이패스라든지 토익에서 굉장히 잘 나오는 표현들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까지 익숙하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우회로가 어디냐? 자, 우회로라는 건 결국 여기로 다닐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통제되는 장소를 대신한 대안이 되니까요. 자, 그래서 이것도 고르시면 곤란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남은 두 개의 선택지 중에서 좀 헷갈렸을 법한 게 이제 햄튼 블러버드랑 그리고 세인트 루이스 스트리트랑 요 둘 사이에서 좀 고민을 하셨을 것 같아요. 자, 그것은 이것을 정확하게 지금 이 문장, 해당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을 하셨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좀 생각을 해볼게요.
이게 햄튼 블러버드랑 키스 로드를 통제를 한다라는 얘기인가요? 아니죠. 잘 보세요. 세인트 루이스 스트리트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게 세인트 루이스 스트리트의 포션 일부 구간이라고 설명을 했고 이것은 뭐와 뭐 사이다? 햄튼 블러버드랑 키스 로드랑 자 길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화면에서 보여드리는 것과 같이 그래서 햄튼과 키스 사이에 세인트 루이스 스트리트다. 그래서 세인트 루이스 스트리트 전체가 아니고 요 사이에 요 공간을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햄튼도 아니고 키스를 막아놓는 것도 아니거든요. 네, 정답은 그래서 루이스 스트리트로 답을 고르셔야만 하겠죠. 자, 이번에는 157번에서 158번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요즘 시험에 이렇게 양식 같은 글들이 많이 나오는데 자, 이번 양식은 약간 계산서 같은 글이에요. 자, 이런 계산서 같은 글을 보실 때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항상 그 사람 이름 같은 게 나오면 주의를 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도 사람 이름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 사람 이름 옆에 보니까 뭐인 것 같습니까? 커스터머, 고객이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람 이름을 잘 봐두셔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네. 자, 157번에서 확인할 수 있다시피 사람 이름, 특히 이제 고객의 이름을 가지고 계산서에서는 문제를 굉장히 잘 내요. 그것도 보통 추론 문제로 내기 때문에 사람 이름을 먼저 확인해 두시는 게 대단히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름 먼저 보시고 이 사람은 이제 고객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자, 하나하나 좀 확인을 해볼 텐데요. 일단 A번은 답이 되기 힘들죠. 피트 스트리트에 거주한다. 자, 그리고 D번도 답이 되기 힘들어요. 아침에 그 배달된 아이템들을 이용을 할 거다. 자, 그런 얘기들이 있나요? 일단 확인을 해보면 이 로즈라는 사람의 주소가 피치 스트리트가 아니고요. 자, 그리고 배달되는 시간도 이게 오후로 이제 넘어가는 정오 때쯤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물건들을 그때 사용할 거라는 근거로 보기는 힘들죠. 자, 그러면 B번 아니면 C번이 답이란 얘기인데, 자, 혹시 B번을 골라주신 분들 안타깝게도 틀리셨습니다. 자, 왜 B번을 오답으로 고르셨을 것 같으냐? 자, 일단 글의 제일 아래쪽을 보시는 게 중요한데 보통 계산서 제일 아래쪽에는 뭔가 환불 규정이라든지 아니면 할인 조건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뭐 10% 뭔가 그 코퍼레이트 커스터머 다시 말해서 기업 고객들한테 깎아준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보고 혹하셨을 것 같은데 자 계산서 상단부에 있었죠. 그 부분을 보면 지금 할인된 항목이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당연히 코퍼레이트 커스터머 기업 고객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그냥 개인 고객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결국 우리가 답을 도출할 때 뭐가 중요한 포인트였느냐 항상 물건 같은 걸 주문을 할 때 어떤 물건이 있는지 보셔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어떤 물건인지 쭉 보면 이게 판매자가 어떤 판매자인가 알 수가 있고요. 그런 문제가 되게 잘 나와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영수증을 보니까 영수증 안에 커피도 있고 그리고 뭐 주스도 있고 우유도 있다. 그럼 이건 뭐 파는 회사인가요? 네, beverage, 음료 파는 회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 식으로 물건들을 종합을 해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추론해 주셔야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자, 지금도 내용을 보시면 테이블 웨어 세트, 리셉션 테이블 웨어라고 했고요. 리셉션이 뭔가 파티 같은 거 얘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꽃장식이 또 있고요. 뱅킷은 뭐죠? 연회 같은 거죠. 거기에 필요한 테이블이나 체어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다. 그 밑에도 뭐 파티 이런 얘기도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걸 다 빌려서 쓰는 이유가 뭘 것 같습니까? 고객 입장에서. 네, 파티를 할 예정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을 주문하고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파티를 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네요. 자, 그래서 정답은 뭐가 되겠죠? 그 다음 넘어갑니다. 159번에서부터 161번 지문이 되겠습니다. 159번에서 161번 지문은 일단 알라모아나라는 곳의 커스터머들에게 이제 어텐션 보낸다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어텐션이 귀하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159번 문제가 있는데 159번 문제는 글의 목적을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어요. 여러분이 흔히 잘 만나는 문제고 보통은 이제 각 지문의 첫 번째 문제로 나오죠. 자, 거기서 정답을 A번으로 고르신 분 계십니까? 자, A번이라고 오인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데요. 그런 요소가 어디 있느냐? 글의 첫 번째 문단에 보시면 자, 여기가 물건을 웹사이트로 판매를 한다. 근데 물건의 내용을 보면 전부 뭔가 의류 같은 물건들이에요. 분명히 그래서 이걸 보면은 뭔가 이 온라인 상점 같은 거를 갖다가 홍보하기 위한 내용이다라고 착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글의 내용을 조금만 더 보시면 두 번째 단락에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그렇죠. shipping policy.
뭔가 배송 정책의 체인지, 변화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두 개 뭔가 헷갈리는 어떻게 보면 좀 다른 두 가지 주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이 뭐를 답으로 골라주셔야 되느냐. 그게 핵심이라는 거죠. 자, A가 답이 안 되는 이유는요. 지금 이 글의 주된 내용이 뭐냐라는 거죠. 주된 내용은 가격 정책의 변화. 그게 그 분량상으로 더 많거든요. 가격 정책의 변화. 특히 쇼핑을 할 때 무료로 해주는 거 없애겠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가격 정책의 변화 같은 게 제일 핵심이 되는 내용이고 이, 이 글을 읽는 독자 자체가 원래 이 서비스를 이용하던 사람들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것은 이 업체 자체로 홍보하기 위한 내용은 아니다. 홍보를 이런 식으로 하는 데는 없겠죠. 가격 올라간다고 홍보의 포인트가 될 수는 없잖아요. 자, 그래서 A를 답으로 골라주시면 안 되는 겁니다. 정답은요, D번이 되겠죠. 서비스에 뭔가 변화가 있다. 자, 이거 주의하실 점인데요. 이게 헷갈리는 문제로 몇 번 등장을 했었던 적이 있어요. 자, 문제가 더 펄포스라거나 아니면 더 메인 펄포스라고 물어보는 문제들은 그래 주된 목적을 물어봐요. 메인이 없어도 이건 주된 목적이므로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선지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부분을 얘기하는 답을 고르시면요. 이게 이렇게 틀릴 수가 있다는 점을 주의를 해주시는 게 자, 그리고 162번에서부터 164번 지문입니다. 자, 거기서 164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164번 문제의 정답은요, B번이었었죠. 자, 여기선 제가 뭐 풀이 순서나 이런 걸 얘기해 드리기보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를 찍어 드리고 넘어가는 거니까. 자, B번에 지금 보시면 due라는 말인데 이게 무슨 뜻이죠? 그때까지 마감이다. 그래서 지원이 마감이다. 언제? 7월 31일까지 마감이다라는 얘기네요. 자, 근데요, 제가 이걸 고른 이유가 뭐냐면 시험에서 굉장히 요즘 많이 나오는 건데 뭐 마감일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래서 뭔가 지원 마감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뭔가 그런 마감일 뭔가 끝난다 언제까지 된다 뭐 예를 들어 쿠폰도 언제까지만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날짜들을 좀 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마감일을 표시를 할 때 본문에 어떤 내용을 잘 넣을까요? due date라든지 아니면 deadline이라는 말 잘 쓰죠. 뭐 당연히 알고 계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by나 no later than이나 on or before. 자, by, no later than, on or before는 각자 그 날짜가 다음에 올 수가 있고 그 날짜까지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보시면 본문에 꼭 주의를 하세요. 자, 마감일은 뭐 여러 가지 스타일로 나올 수가 있는데 뭐 공사를 예를 들어 시작을 하고 끝나는 날 그것도 마감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런 날짜들을 너무너무 문제를 잘 내기 때문에 항상 본문을 볼 때 애초에 주의를 해서 보시면 나중에 답을 찾기가 훨씬 더 빨라집니다. 그리고 그런 거에는 미리미리 표시를 잘 해두면서 읽는 게 좋습니다. 다음 168번에서부터 171번 지문입니다. 이메일이 주어져 있는데요. 자, 거기에서 171번 문제를 같이 한번 볼게요. 이 문제 약간 까다로워요. 자, 자바스탑이라는 곳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자바스탑이라는 것은 자, 이메일 항상 보실 때 수신인 발신인을 잘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자, 이 글의 독자가 자바스탑의 모든 직원들이라고 돼 있고 발신이 보면 이 자바스탑의 사장 같은 사람이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이렇게 잘 보시면은 자바스탑이 결국 우리에 대해서 하는 얘기다. 여기서 we라고 얘기하는 곳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서 A번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 선택지가 이렇게 길 때 여러분이 선택지에서 뭔가 핵심이 되는 키워드를 잘 추출을 못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키워드를 잘 추출을 해야 되거든요. 키워드를 추출하는 방법을 제가 하나만 알려드리자면 보통 선택지에서 고유명사, 숫자, 시간 뭐라고요? 고유명사, 숫자, 시간, 그리고 일반 명사를 주의하면서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어요. 자, 그런 식으로 따져보면 A에서 제일 핵심이 되는 내용이 뭡니까? 9시, 그쵸? 저녁 9시, 그리고 everyday, 맨날 저녁 9시에 문을 닫는다. 자, 그럼 그런 내용이 있는지 찾아보셔야 되겠죠. 본문으로 갑니다. 자, 본문에서 9시. 자, 저는 개인적으로 본문을 한 방에 다 읽고 문제 푸는 방식을 선호하지 않고요. 또는 문제를 전부 다 먼저 보고 본문을 다 읽는 방법도 선호하지 않습니다. 저는 보통 이제 문제하고 본문을 번갈아 보는 방식을 선호를 하는데 뭐 어떻게 됐건 어떤 순서로 문제가 나오건 간에 본문을 읽을 때 그냥 읽는 게 아니고 표시를 좀 하면서 읽자라고 저는 주장을 해요. 자, 그래서 결국은 본문의 어딘가에는 이 9시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거거든요. 나왔습니까? 나왔네요. 자, 두 번째 단락에 보면 9시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거 해석을 잘 하셔야 돼. 이거 해석 잘못하시면 그냥 틀리는 거예요. 5월 29일에 우리는 가게를 더 일찍 닫을 거다. than usual, 평소보다.
그게 몇 시야? 9시야. 다시요. 평소에 9시에 문을 닫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평소보다 일찍 닫는 시간이 9시니까 얘네들은 9시보다 평소엔 더 늦게 닫았었다라는 결론이 나오겠죠. 자, 따라서 A번을 답으로 골라주시면 곤란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볼까요? C번, D번. C번, D번은 와이어리스 인터넷을 뭐 현재도 사용하고 있다. 고객들한테 쓸 수 있게 해준다. 뭐 이런 얘기죠. 그리고 D번에 보면은 뭔가 최근에 이익이 뭔가 판매가 저조했었다. 많이 떨어졌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전체적으로 봐도 없기 때문에 얘네들은 어차피 찾아봤자 안 보이는 거고. 자, 정답은 결국 B번인데 B번이 답이 되는 이유를 잘 발견을 못하신 분들. 그래서 결국 A번이나 기타 오답을 고르셨던 분들이 많아요. 자, 일단 B번 한번 볼게요. Commercial District. 이게 무슨 뜻이죠? 상업지구? 상업지구에 위치해 있다. 그런 얘기 한 적 없는데요. 자, 근데 잘 보세요. 일단 이 가게 근처에 첫 번째 단락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커피숍이나 레스토랑이 최근에 만들어졌고 걔네들이 이제 지금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단락에 보시면 여기 가게의 주된 고객층이 누구라고 설명을 했습니까? 오피스 워커스, 사무실 직원들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 이것을 종합을 해보면 얘네들이 결국 어디 있다는 얘기인가요? 이 커피숍이요. 커머셜 디스트릭트에 있는 거 맞습니까? 자,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부연 설명을 합니다. 자, 시험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개념 중에 하나가 커머셜 디스트릭트, 다시 말해서 상가 지역이랑, 자, 상가 지역이 아닌 지역을 뭐라 그러죠? 네, residential area라고 하죠. 주거지 지역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주거지 지역과 상가 지역, 상업지구의 뭔가 차이점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자, 상가 지구에는 주로 어떤 그 것들이 있을까요? 어떤 가게들, 어떤 건물들? 그렇죠. 가게, 레스토랑, 오피스. 자, 이 개념을 정확하게 해두세요. 몇 번이고 시험에 나온 적이 있거든요. 가게나 레스토랑이나 사무실 같은 것들이 주로 있는 지역을 커머셜 디스트릭트라고 그러고 거기에 보통 이제 주거지가 있는 경우는 잘 드물죠. 자, 우리나라 경우에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외국이고요. 자, 적어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이 사는 주로 주거지가 많은 지역이랑 쇼핑할 수 있는 지역은 좀 분리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뭐 레스토랑이 있다거나 오피스가 있는 지역. 자, 그런데 다시금 지금 보세요. 오피스 워커가 이 가게에 많이 와요. 주된 손님이에요. 자, 그 말은 이것이 결국 어디 근처에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 가게가 오피스 근처에 있다는 얘기고 아까 커피숍이랑 레스토랑 근처에 있다 그랬고 이런 것들이 밀집해서 있을 수 있는 지역은 아무래도 주거 지역보다는 커머셜 디스트릭트일 수가 있겠죠. 자, 이 문제가 약간 애매할 수가 있는데 토익에서 자, 토익을 진짜 한 번이라도 쳐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파트 7에 꽤 애매한 것들이 나오죠. 자, 이때 제가 중요한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나머지보다 조금이라도 근거가 더 있으면 걔가 답이다. 여러분 추론 문제를 푸는 굉장히 핵심적인 풀이 방법입니다. 추론 문제는요, most likely, 가장 답이 될 것을 고르라는 거지 100% 확실해야 된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가장 답이 될 것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B번이죠. 이번에는 172번에서부터 176번 지문입니다. 동의어 문제예요. 자, 여러 가지를 제가 여러분과 함께 풀어보고 싶어서 이제 골라봤는데 커버드 정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텐데요. 자, 이 본문에 나온 걸 보면 앞에 이제 주어가 좀 떨어져 있는데 블루 소울스라는 어떤 밴드가 있고요. 자, 이 재즈 밴드가 has been covered in articles numerous times. 여러 번 아티클에 covered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뭐 커버드가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뭐 여기서는 돈 낸다거나 뭔가를 가로막는다라는 뜻은 아닐 것 같고요. A번 아니면 B번 중에 답이 있겠죠. 그런데 답을 A로 고르고 틀리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자, 한국말로 해석을 해보면 블루 소울스가 기사에 여러 번 인터뷰를 당했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어서 A번을 고르신 것 같은데 자, 여러분 동의어 찾기 문제 핵심 하나 알려드릴게요. 동의어 찾기 문제는요. 문맥적으로 알맞는 말이기도 해야 하고 그리고 원래 지금 쓰인 단어 커버하고 동의어여야 기도 해요. 말이 막히네요. 다시 커버의 동의어 다시 말해서 사전적인 동의어도 돼야 되고 문맥적으로도 좀 맞아야 돼요. 커버가 바뀔 수 없는 뜻으로 가면 안 되는데 커버는 인터뷰를 하다라는 뜻으로는 쓰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A번을 골라주시면 곤란하고 정답은 B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B번에 feature라는 단어 있죠. 이 feature가 되게 여러 가지 뜻으로 써요. 자, feature가 동사로 썼을 때 자, 특집 기사에 뭔가 다루다 뭐 이런 뜻으로 쓸 수 있고요. 그리고 특별 게스트로 모신다
뭐 제품의 기능 같은 거를 어떤 기능을 한다라는 뜻으로 이제 feature를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걸 서로 다른 뜻이라고 보시기보다는 이렇게 접근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에요. feature가 뭔가를 include 포함한다라는 의미로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어떤 기사를 어떤 잡지에 실는 거 포함시키는 거죠. 그걸 뭐라 그럽니까? feature 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또 하나 우리 가수들 보면은 피처링 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특별 게스트로 그 사람 모셔오는 거죠. 이벤트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행사를 할 때 이 행사에 뭐 특별 가수라든지 특별한 손님을 갖다가 모실 때 그 사람 피처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제품 같은 거, 특히 전자제품에 어떠한 기능을 피처 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기능을 담고 있다, 포함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훨씬 더 쉬울 것 같아요. 자, 근데 include 같은 그런 의미 말고도 커버가 어떤 의미로 쓰이느냐. 자, 커버가 역대사상 가장 동의어 문제로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 중에 가장 많이 나온 게 pay for가 되겠고요. 두 번째로 report on, 뭔가에 대해서 보도하다. 자, 사실은 지금 여기서 쓰인 커버, 본문에서 쓰인 커버가 report on에 좀 가까운 표현이긴 하죠. 자, 그 다음에 deal with, 뭔가를 다루다, 처리하다. 아니면 discuss, 논의하다. 그런 의미로 커버를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건 꼭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181번에서부터 185번 지문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중 지문인데요. 자, 이중 지문 중에서 여러분이 특히 좀 약하실 수 있는, 뭐 물론 긴 지문 약하시긴 하지만 길지도 않은데 약한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이렇게 양식 위주로 되어 있는 뭔가 글 위주가 아니고 표 위주로 되어 있는 글들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볼지 몰라서 정보를 잘 못 찾아내서 여기 읽다 저기 읽다 시간을 낭비하시고 틀리게 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런 지문들은 좀 전략적으로 접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자, 지금 본문 첫 번째 지문이 이렇게 있어요. 첫 번째 지문을 한 방에 다 보려고 그러면 어디에 어떤 정보가 있는지 참 찾기가 힘들어요. 특히 이렇게 표 형태로 되어 있는 것들은. 그래서 좀 가상의 선을 가지고 좀 나눠 보시면서 시작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자, 잘 보세요. 얘네들은 2등분 정도로 나누면 어디서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이 정도에서 나누는 게 좋을 것 같고 3등분으로 하면 어떻게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등분은 지금 눈으로 봐도 딱 2등분일 때 나눈 거예요. 3등분은요. 자, 보통은 텍스트를 기준으로 좀 나눠주시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양식 위주로 되어 있는 글에서 뭔가 글이 주절주절 적혀 있으면 거기서 문제가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꼼꼼하게 읽어야 돼요. 자, 그런 식으로 따져보면 맨 끝에 텍스트가 주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3등분으로 하는 게 적절해 보이죠. 그리고 눈대중으로 봐도 지금 첫 번째로 나누는 부분은 고객의 개인정보 같은 것들이 있는 부분이고 중간에 있는 부분은 뭔가 계산된 게 있는 부분이고 끝에 있는 거는 텍스트니까 이렇게 3등분으로 나누는 게 눈으로도 좀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여러분이 눈대중으로 이렇게 나누시면 돼요. 자, 왜 이렇게 나누느냐면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그냥 함부로 막 푸는 게 아니고 좀 순서에 의해서 풀어주시면 여러분이 안 풀릴 문제를 너무 매달리지 않고 꼭 풀 수 있는 문제를 지나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자, 한번 볼게요. 먼저 181번 문제부터 푼다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181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지문의 전부 다를 보는 게 아니고 첫 번째 나눠놓은 그 부분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정답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바로 푸시면 되는 거죠. 얼마 안 기니까 거기서 답 찾아내기는 어렵지 않은 일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이제 특히 표 같은 글일 경우에는 이렇게 하시면 훨씬 더 빨리 찾아내실 수 있어요. 만약에 여기 없었다. 그럼 당황할 거 없죠? 181번이 초반부에 없었다 그랬을 경우 182번으로 바로 넘어가세요. 왜? 어차피 181번 문제는 정답의 근거가 나중에 다시 나올 테니까 계속 갑니다. 자, 한 문제 안 풀리면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는 거예요. 182번 문제를 먼저 읽으세요. 읽으시고 난 다음에 이것도 역시 답을 먼저 어디서 찾는다? 그렇죠. 우리가 첫 번째로 잘라놓은 그 첫 번째 부분을 보는 거예요. 있었으면 풀면 되는 거고 만약에 없었다라는 판단이 들면 자, 한 문제가 안 풀리면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간다 그랬는데 만약에 181번, 182번 이렇게 두 문제 누적돼서 안 풀리셨다면 그 다음 문단,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그 다음 구획인 그 계산된 부분이 있죠. 그 부분으로 가시는 게 옳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계산된 부분으로 가주시고요. 되셨나요? 그리고 자, 그렇게 해서 풀렸다 그러면 계속 이제 그 다음 문제로 진행을 하면 되는 건데 그렇게 해서 안 풀렸다 그러면 한 문제 안 풀리면 그 다음 문제, 두 문제 안 풀리면 그 다음 문단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지문을 보시면 돼요.
선생님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지금 제가 잘 보시면 돼요. 제가 잘 같이 해드릴게요. 잘 보세요. 자, 181번부터 같이 보도록 합시다. 181번에 보시면 자, 지금 문제가 무슨 문제입니까? 매지컬 인텔리전스가 뭐 하는 회사냐라고 물어봤어요. 정답은 뭐예요? 정답은 C번의 Repair Service Provider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답이 되는 이유가 뭐냐? 자, 여러분, 보통 여러분이 제목 밑에 있는 조그만 글씨들을 잘 안 읽으세요. 근데 거기서 굉장히 답이 잘 나오거든요.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들은 fix, 고치지 못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얘네들은 뭔가 고치는 수리 업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82번 한번 볼게요. 182번도 첫 번째 거기서 일단 풀 수 있는지를 타진해 보라 그랬어요. 매지컬 인텔리전스 여기에 대해서 추론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정답은 C번이죠. 자, C번이 답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아까하고 같은 화면인데 잘 보세요. 거기에 처음에 브랜치 로케이션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얘네들의 지점이 이런 곳에 있다는 얘기죠. 그 중에 맨체스터가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얘네들은 세 곳에 맨체스터랑 런던이랑 브래드포드에 지점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시험에서 기업이나 업체 관련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기업이나 업체 관련 문제에서는 본사의 위치 또는 지사의 위치를 가지고 문제를 되게 잘 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항상 주의하고 읽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회사가 몇 년 됐느냐, 회사의 역사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주의해서 푸시고, 자, 이 책에, 제가 쓴 이 책에는 이런 문제들을 제가 다수 포진시켜 놨어요. 일부러 다분히 의도적으로 제가 넣어 놨습니다. 왜냐면 실제 시험에서도 1년에 엄청난 숫자가 나와요. 특히 이제 본사나 지사의 위치 관련 문제나 아니 회사의 역사에 관련된 문제는 거의 매회 가까이 시험에 나옵니다. 거의 매달, 매회까지는 아니고 한 달에 두 번 치는 달도 있으니까 거의 매달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극히 주의하시면서 여러분이 풀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more than one location이었고요. 183번 문제로 갑시다. 자, 풀리면 계속 다음 문제로 넘어가시면 돼요. 183번 문제의 키워드는 루크인데요. 자, 제가 아까 이런 계산 서류에 그래서 잘 봐야 되는 게 이름이라 그랬죠. 그런 이름에 주의하시면서 보셨다라면 아까 우리가 잘라놓은 첫 번째 부분에서 스티브 잭슨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고객이에요. 근데 이 사람 말고는 딱히 다른 이름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계제가 아니죠. 183번은 못 푸는 거고요. 그러면 한 문제 안 풀렸으니까 184번으로 넘어가시면 돼요. 184번 문제입니다. 184번 문제는 지금 future, 미래에 무슨 일이 아마도 일어날 것인가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지금 방금 계산서 조금 읽은 걸로 알 수 있어요? 없죠. 자, 그럼 빨리 넘어가시면 되는 거고, 혹시나 내가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있다. 물론 지금 근거가 좀 예측 못 하는데, 혹시나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A, B, C, D 먼저 읽어보시면 돼요. 좀 길기 때문에 뭔가 표시하시면서 읽으시면 좋겠죠. 표시는 어디다 한다? 고유명사, 숫자, 시간 아니면 일반 명사 이런 데도 표시하시면 된다. 자, 지금은 저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두 문제 안 풀리니까 어디로 간다? 결국은 첫 번째 그 지문에 계산 부분 된 쪽으로 가야 되겠죠. 근데 계산 부분 된 쪽을 가도요. 거기에 뭐 사람 이름도 루크라는 사람 이름도 안 보이고 뭐 더더욱이 미래에 일어날 일 이걸 가지고 뭐 예측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자,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넘어가나요? 아니죠. 자, 루크라는 이름은 지금 첫 번째 지문에 안 나오고 있는데 당연히 두 번째 지문 나올 거예요. 그렇지만 첫 번째 지문에 뭐가 남아있죠? 그렇죠. 계산서의 끝부분에 제가 뭐 어떤 얘기가 나올 거라 그랬네. 아까도 알려드렸네. 이 부분 꼭 읽고 넘어가셔야 돼요. 왜냐? 여기에는 주의사항, 할인 조건, 환불 교환 조건이 나올 텐데 이게 사실은 이 이중 지문엔 연계 문제라는 게 있어요. 연계 문제가 뭐냐면 첫 번째 지문과 두 번째 지문의 내용을 조합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문제의 이 시발점입니다. 요걸 가지고 문제를 되게 잘 내서 계산서의 아래쪽에 있는 텍스트는 꼭 읽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30% 지금 모든 서비스 리펀드를 해준다고 그러죠. 보니까 무슨 경우에 리펀드를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지금 얘네들이 원래 기획했었던 시간 이게 뭔가 수리를 해주는 회사다 보니까 제때 못 고쳐주게 되면 30% 다시 환불을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뭐 어차피 그 얘기를 알았다고 해서 루크에 대해서 뭐 문제를 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우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두 번째 질문 넘어가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질문도 지금 양식 형태예요. 얘를 좀 나눠 볼게요. 또 어떻게 나눌래요? 2등분으로 나눈다면 이 부분쯤에서 나누면 될 거예요. 너무 직관적이죠? 위쪽은 표 같은 형태고 아래쪽은 텍스트 위주로 되어 있으니까요. 자, 만약에 3등분으로 나누고 싶으면 이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처음으로 나눠놓은 그 부분 보세요. 그 부분에 사람 이름 있으면 제가 꼭 보라 그랬죠. 사람 이름이 스티브 잭슨, 뭐 아까 고객 이름이고요. 뭐가 있어요? 테크니션 이름으로 윌리엄 루크. 자, 우리가 찾고 있었던 사람이죠. 루크가 드디어 나왔네요. 자, 그렇다면 183번 문제에서 뭐는 답이 될 수 없나요? A랑 B는 답이 될 수가 없죠. 왜? A랑 B는 누가 하는 행위예요? 고객이 하는 행위죠. 서베이 작성을 한다거나 그 다음에 세탁기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도 고객이 되겠죠. 그래서 A번, B번은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C번, D번 중에 답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뭐 잘 보자. 고유명사, 숫자, 시간 아니면 일반 명사. 자,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 미스터 잭슨이랑 on July 6 요걸 보셔야 되겠죠. 자, 7월 6일 날 잭슨 씨 고객이죠. 고객한테 갔다. 그런 거 본 적 있나요? 조금만 더 생각해 볼게요. D번 한번 봅니다. new employee, 새 직원이다. 자, 일단은 날짜 같은 거를 주의해서 보시면 금방 찾아요. 날짜를 보다 보니까 줄라이 6가 뭡니까? 이 물건 와가지고 찾아가는 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직원이 와서 출장 방문을 해가지고 이 세탁기를 가져가는 날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7월 6일로 되어 있다는 것은 결국 이 루크라는 사람이 줄라이 6, 그러니까 7월 6일 날 잭슨 집에 방문을 했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할 수 있겠죠. 정답은 그래서 뭐예요? C번. 됐습니까? 자, D번의 new employee라는 것은 양쪽 집은 어디에서도 확인이 안 돼요. 자, 183번 문제 같은 경우에 이런 거를 이제 여러분이 연계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연계 문제는 첫 번째 집은 두 번째 집은 종합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184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184번 문제는 미래에 일어날 일인데, 자, 미래에 일어날 일을 좀 알 것 같으면 여러분이 선택지를 먼저 보시면 돼요. 선택지 보실 때는 뭐 본다? 고유명사, 숫자, 시간 아니면 일반 명사. 자, A번부터 확인해 봅니다. A번 내용은 잭슨이 돈을 갖다가 다시 돌려받게 될 거다. 근데요, 이게 이제 토익을 처음 쳐보시면 이런 문제가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데 토익을 많이 친 경험이 있는 분들은 이거 좀 알아요. 감이 오죠? 아까 첫 번째 질문에서 제가 뭐 잘 보자 그랬나요? 그렇죠. 뭔가 끝에 있는 주의사항이라든지 아니면 할인 조건이라든지 아니면 환불에 대한 조건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잘 보자 그랬어요. 근데 그때 30% 돌려주겠다 그랬잖아요. 제때 일이 안 맞춰지면. 근데 184번에 그게 있어요. 그럼 이게 되게 의심스러운 거지, 답으로서. 답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는 게 훨씬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B번을 한번 볼게요. B번 보니까 뭐예요? Fixed washing machine. 뭐, 고쳐진 그 세탁기가 도착할 거다. 계속 가봅니다. C번에 테크니션이 다시 이제 잭슨 씨한테 올 거다. 그리고 D번 봅니다. 디스카운트 쿠폰이 만료될 거다. 자,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었죠, 지금까지. 지금까지 확인이 안 된 거니까, 자,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한 문제 안 풀렸고, 그럼 185번으로 넘어가는 거죠. 185번 문제는 서베이에서 나타내주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 서베이 보고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A, B, C, D를 미리 읽어 놓으셔야 됩니다. 읽으시면서 표시하시면서 읽으세요. 자, 그런데 저는 185번을 여기서 다루진 않을 거고요. 여러분께 어떤 순서로 풀어야 되는지를 지금 보여드리기 위해서 보여드린 겁니다. 어쨌든 안 풀리면 결국 어떻게 한다? 자, 우리는 본문을 봐야 되겠죠. 본문에 결국 밀려 내려가다 보면 결국 끝에 뭘 보게 돼요? 커멘트 부분을 보게 됩니다. 커멘트 부분은 꼭 문제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 부분 잘 보셔야 되는데 거기서 특별히 날짜 개념이 나오고 있죠. 뭐예요? July 10에 리페어 완료된다라고 니네가 얘기했는데 2주가 지난 지금 결국 나는 어제 워싱머신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결국 물건이 늦게 도착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죠. 고쳐지는 게 오래 걸렸다, 원래 예상보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결국은 뭐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까? 30% 환불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 184번 문제는 정답이 뭐예요? A번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연계 문제 184번도 연계 문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책을 쓸 때 되게 신경을 썼던 부분이 이렇게 정교한 연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많이 앞으로도 더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를 계속 풀어보시면요. 자,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첫 번째 강의였고요. 자, 다음 두 번째 강의로 곧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토익 RC 예술 아트 토익 박지영 강사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